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고등학교 3학년 9반 김성태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클릭하여 보고 계신 거라면 환경과 생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 책에 대해서 궁금하셨다는 것인데,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여성과학자 레이첼 카슨이 쓴 책인 침묵의봄입니다. 여러분들은 과학책이라 하면 복잡한 과학 용어들로 쓰여있는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 책은 시적인 문체로 과학책의 어려움을 쉽게 이해하도록 만들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시적인 문체가 쓰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구간은 챕터 1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평화로운 어느 한 시골 마을, 그곳은 여러 종의 생물들과 비옥한 땅,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낯선 병이 모든 생명체들을 죽이고 물과 땅, 공기들을 오염시켜버리고 이 마을은 더 이상 예전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낯선 병이 뭔데 이런 상태가 벌어졌나 확인해보니 흰 알갱이라 표현되어 있는 살충제, 즉 화학물질들을 인간들이 뿌리기 시작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챕터 1의 내용들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 살충제의 사용의 위험을 더 잘 부각시켜주고 이 책에 대한 내용을 무겁게 만들어준다는 점에 인상 깊게 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성 과학자들이 여성 과학자들보다 많았고 여성 과학자들은 잘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유명하게 된 이유는 레이첼 카슨의 노력 덕분인데요. 레이첼 카슨은 어렸을 때부터 글 쓰는 것에 재능을 가졌고, 그녀는 대학의 교수님의 권유로 생물학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어서 화학물질들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하는 인간들에 대해서 비판과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침묵의봄을 출간하게 되었죠. 물론 이 책이 출간한 후로 모든 이가 이 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여성과학자라는 이유로 신뢰받지 못하였고, 살충제를 만들고 팔아서 돈을 버는 사업기관들은 대중들로부터 이 책 때문에 영향을 받아 손해를 보았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사업가들은 그녀가 여성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비판하는 등의 그녀의 인지도를 낮추기 위해서 비도덕적인 행동들을 하였고, 그럼에도 그녀는 살충제의 위험성에 대해서 대중들에게 여러가지 논리적인 근거들을 말하며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여기서 여러가지 논리적인 근거로는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서 환경이 화학물질에 의해 오염된다면 어떻게 차례대로 오염되는지 알려주는데요. 결국에는 모든 생태는 연결되어 있으므로 모두 오염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다른 근거로는 화학물질의 농도에 급격한 변화가 있습니다. 예시로 DDT의 사용 사례가 있는데, 우선 DDT는 살충제에 들어가는 주요 화학 성분으로 탄소로 결합된 합성 화합물입니다. 사람들은 DDT가 들어가 있는 살충제를 잡초에 뿌리면서 잡초에는 해충을 없앴고, 그 잡초의 DDT 농도를 확인해보니 7ppm이었습니다. 그 잡초를 먹은 젖소를 통해 나온 우유의 농도를 확인해보니 3ppm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유로 버터를 만들면서 농도를 확인해보니 무려 65ppm이라는 농도값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ppm 농도값이 증가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DDT가 인간의 몸에 들어오게 되면 몸에 축적되었다 체내에 저장된 지방과 축적된 DDT가 결합하여 농도가 증폭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궁금한 점은 왜 잡초에서 나온 농도값보다 젖소를 통해 나온 우유값이 작게 나온 이유는 젖소가 몸속에 DDT를 축적하면서 희석해 주었기 때문에 우유의 농도값이 낮게 나온 것입니다. 책에서는 체내에 저장된 지방을 증폭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적혀 있으며, 이렇게 추적된 DDT는 갑상선암과 장기손상, 남성들에게는 고환암까지 걸리게 합니다. 현재까지도 우리는 살충제에 들어가는 성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반성을 하며 화학물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고 그 중에서도 소소한 것이라도 실천해봅시다. 이상
생태와 환경 그리고 생물학에 관심이 많은 김성태였습니다.